자, 그 다음에 견장, 요런 조건들이 우리가 재판을 할 때의 조건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견장하기 전에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회사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견장 전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스크린 틀 외관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파손되더니 변형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가,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이제 평탄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보시죠?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망사를 선택을 할 때 최적의 그 프레임으로서 스테인리스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처음 뭐 들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쓰는 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인리스는요, 특성이 지금 보시면요, 한국 KS 표기법에 따라서 서스로, SUS로 1번 어쩌고저쩌고 표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속의 특징은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뀝니다. 온도가 높이면요,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변화하는 점이라 해서 변태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에 크롬을 혼합하면 녹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스테인리스를 녹슬지 않아서 좋다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사실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크롬이 순수한 게 아니라 크롬이 다른 거나 혼합을 시킨 거예요. 크롬이 중독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스테인리스 그릇이요. 그죠? 그래서 스테인리스에 이제 크롬을 혼합하면 녹슬지를 않습니다. 녹슬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태점을 고온으로 상승시켜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켈을 혼합하면은 변태점이 저온으로 내려갑니다. 니켈을 혼합하냐, 크롬을 혼합하냐,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니켈 혼합을 하냐, 크롬을 혼합하냐. 그래서 밑에 써준 거라서 정밀인쇄용 스크린 마스크를요, 서스를 많이 사용해요. 서스 303이에요. 이유는 니켈 함유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많이 쓰는 이유는 니켈 함유량이, 그 스테인리스 망사도 스테인리스인데, 그냥 스테인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롬이나 니켈이나 혼합해가지고 쓴다 이 얘기예요. 쓰는데 그 중에 니켈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니켈 함량이요. 적기 때문에 연성이 적어서, 늘어나는 게 적어서 경고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럼 니켈 함량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니켈이나 크롬의 특징이, 네, 저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스테인리스 망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스테인리스 틀에 대한 얘기 아니라 망사에 대한 얘기인데, 니켈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연성이 적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망사는 니켈 함유량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서 주게 돼 있죠. 그쵸? 그쵸? 요걸 안 하면 안 주죠? 잉크를 샀는데 MSD에서 요걸 안 해. 줄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요걸 해야지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체감이라는 것들은 보세요. 이제 실제 인쇄시는 잉크 소모량보다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입체감 있게 인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물을 만들 때 오프닝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높은 망사가 잉크 체력이 많아져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스 망사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망사 오프닝은요, 실제 잉크의 입자보다도 3, 4배가 큰 망사가 중요합니다. 오프닝. 근데 잉크 입자가 망사 오프닝보다 크다면은 당연히 끼겠죠. 그쵸?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00메시를 이렇게 해서 점이 꽤 많아요. 점이 꽤 많습니다. 300메시로 작업을 해요. 300메시예요. 그때니까. 근데 메시는 이렇게 했는데 잉크 입자가 굵어요. 섬유잉크. 플라스틱 쪽이나 섬유형 잉크가 굵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걸려버려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잉크를 플라스틱이나 뭐 잉크를 점들을 조절해서 내려가지고 조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잉크 회사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잉크가 배는 그러니까 고부가를 창출하셔야 된다, 이거네. 그래서 고부가를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체감 있는 인쇄를 하는데 섬유회사인데 섬유인쇄 하는 데인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얘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잉크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 그래서 예, 입체감 있게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재판 방법 중에서 한계를 분단하면 그 다음에는 인쇄하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인쇄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쇄 만드는 잉크 만드는 회사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만들어. 대부분 잘하는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요구를 합니다. 잉크를 만드는 회사. 잉크를 어떻게 만든다고 요구를 많이 해요. 고부가를 창출하는 데는요. 대신 잉크값이 비싸지죠? 뭐가 매죠? 해주시지. 잉크값이 비싸져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망사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잉크 입자는 MSDS에 나와 있죠. MSDS를 다 보시죠. 보긴 하는데 책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 있는데 비치하게 돼 있잖아. MSDS라고 여기서 파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런 데 꽂아만 놓죠. 보진 않으시죠. MSDS가 있는 위치를 보죠. 책꽂이에다 꽂아 놓은 거. 사무실에 비치해 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죠? 피라면 말이지. 네? 피라면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게 안 보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게 잉크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MSDS 줍니다. 러프하게 재료를 줘요. 그 안에 잉크의 안료나 잉크를 보고선 그 성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있어야지만 재현성을 우수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망점 제품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S사로 재현된 망점이나 T사로 재현된 망점, HD사로 만든 S사 얇은 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다? 오프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입체감을 표현할 때 조금밖에 오프닝을 통과가 안 되면 과연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망점을 재현할 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상도. 해상도는요, 망사, 메시나 오프닝에 따라서 인쇄 해상도에 영향을 줘요. 당연한 거죠. 그쵸? 고메시이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얇은, 고메시이면서 성경이 얇은 망사가 인쇄 품질 재현성이 우수해요. 근데 어떻어요? 망사비가 많이 비싸요. 비싸요. 그냥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거를 피하시지 마시고 고부가를 창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싼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R&D입니다. 그게 R&D예요. 그게를 비싼 게 네. 필요 없다는데. 비싼 게 필요 없다고 비싼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그렇지 모르는데 비싼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는 스크린 인셋이 점도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망사 텐션의 조건표입니다. 이건 실제로 써지는 망사 텐션의 조건표를 좀 해준 거고요. 점도를 측정할 때, 인쇄를 할 때 점도 측정 데이터를 해줘야 되는데 점도 측정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점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입체감 있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쓴대요. 성남. 이제 조그만 단위로 전도 테스트. 손으로 하신대. 손으로 느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두께가 몰라. 두께가 수치로 어떻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수치로. 내가 아까 표준화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업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그 일을 무난히 했다가 표준화다. 필도사 제품을 많이 써요. 점도 측정기는요. 그래서 속도나 토크나 점도값을 해가지고 사용 전 점도랑 사용 후 점도. 지금 이건 데이터를 낸 건데요. 자, 보세요. 점도값이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요. SCP로 점도를 표시하는데 점도가 2000 정도 나왔다가 사용하면 점도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쇄를 쓸 때요.
오전 하고 작업하시고 점심 때 식사를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고서 저녁 때 그냥 하시는 아니 오후에 들어와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정도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해가지고 쓰는 거죠. 해가지고 쓰시는 거죠. 근데 그 약품이 실크 쪽에서 쓰는 약품만 해도 10가지 정도 돼요. 보편적으로요. 뭐 동록도 지금 IPR도 있지만 이거 다 고비점이 동록이 고비점 용제입니다. 동록이요. BC도 있고요. IPR도 있고요. 지연제가 고비점 용제예요. 비쌉니다. 고비점 용제인데 그냥 지연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사실은 화학적으로 고비점 약품이에요. 걔가요. 그래서 어디는 IPR을 써요. BC도 써요. 동록도 씁니다. 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서 쓰려면 못 써. 작업하는 환경이 달라지면. 네, 환경이 달라지면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걸 바꾸면 네. 이게 기업 테스트하고 네. 실제하고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달라져서 그거를 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안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럼 이해는 돼요. 1도 찍고 30분 뒤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저기 BC라든지 다른 걸 바꾸면 그 30분 시간이 안 맞아진다. 그렇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특성들을 아시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품이 고비점이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너무 쓰면 좋겠죠. 근데 가격은 비싸죠. 그렇죠. 그런 특성들을 몸에서 체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랜 세월 체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 전, 사용 후에 느낌으로 아시는 거예요. 대표님은요. 하셨던 감으로 아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체득했으니까. 근데 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비슷한 데이터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측정해서 데이터 작업을 다 해놔요. 내일 쪽도 그렇고요. 다 데이터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떤 잉크를 쓰는데요. 제조사에 어떤 잉크인데요. 용도는 어떤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건 아농이나 동농이를 어떻게 섞어서 했는데 쟤를 가지고 브루필드사 제품에 가지고 쓰니까 이렇게 됐다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데서. 그러면 누구나 해도 다 누가 들어가서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잉크를 쓰잖아요. 굉장히 많은 잉크를 씁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어. 그게 뭐예요? 그 회사가 AI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렇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요. 그냥 작업하는 데만 쓰지, 자료만 모을 뿐. 자료만 보면 쓰지 활용을 못해요. 실제는요. 규모가 큰 회사들은 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 데이터예요. 기본적인 활용을 못하시는 거죠. 대부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브루필드사 제품을 해가지고 용도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이게 보면요. 잉크드 점들을 측정해보면, 브루필드사를 측정해보면요. 이렇게 A, B, C형으로 나와요. A는 좀 된 거고요. B는 묽은 거고, C는 양호한 거, 기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현장에 다녔을 때 그랬어요. 제 사수가 이렇게 타면은, 야, 타봐, 약품 타봐, 이렇게 딱, 스탑! 근데 그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이렇게 떠는 거야. 야, 이거 스톱 해야 돼, 야, 틀려서 다시 해. 이러고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용감했어요. 무식하게 용감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겠죠, 설마. 지금도. 옛날 얘기입니다. 89년도. 89년도부터 뭐 했는데,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때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좀 했을 텐데. 자, 다음번에는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쇄에서 고려점 또는 재판에서 고려할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망사의 색상. 망사 색상이요. 자, 보시면은 스크린 망사가 엠버 망사들, 옐로우 망사라고 하는 것들이요. 스크린 재판에 빛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해서 특히 망세민세 할 때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디아조 감각 유제를 주로 쌓이는데 디아조 감각 유제는요. 파장역에서 350에서 400 단파장 영역. 우리 가시광역에서 중에서요. 보라색
빨간색, 파란보, 자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가야 돼. 보라색에서부터 자주 영역에. 그때 영역을 흡수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짙은 노란색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빛을 쐬주면은, 재판기에서 빛을 쐬주면은, 빛의 광이요, 부딪혀가지고 빛을 정지 중에서요, 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반사하니까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하얀색 표면, 망사가 하얀색 표면. 그러면 난반사가 일어나면은 디자인 했을 때 그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요. 망사도 망점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현상이 들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점상의 어떤 작업들을 하고 싶을 때는 망사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망사가 비싸죠. 그러면 스크린 망사의 색상 왜 이게 도대체 비싸냐 이 망사가 이유가 있겠죠. 그쵸? 어떤 거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냐. 지금 보면은 짙은 노란색 망사를 사용하면 산란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빛잼을 과다로 인한 불량이 줄어들어요. 빛잼을 세게. 근데 이게 뭐냐면 광량이 풍부한 걸 갖다가 때려줘도 그 다음에 불량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수평광 노광기라든지 여러 가지 광량을 갖다가 세게, 광량을 세게 때려준다는 건 뭐예요? 노출 시간. 네, 노출 시간을 많이 줘도 난반사가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상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그 판이 일어난다든지 화상이 재현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사도 그런 걸 쓰는 거고요. 우리가 노광기도 수평광 노광기로 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합쳐져서 최적의 조건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오른쪽 부분을 보면 난반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산란이 안 돼가지고 결과치를 나오는 거를 실제로 촬영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저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망사에서 왼쪽 거는 거칠어 보이죠. 특히 어떤 것들을 그라데이션 표현될 때 최적의 조건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옐로 망사로 해가지고 작업해주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화상을 표현해줄 때 굉장히 좋다. 섬세한 망사를 해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망사 선택의 색상도 우리가 보면 앞으로 가면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화이트도 있지만은 옐로우 망사도 있고 에코 망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들도 구별해서 또 하나 망사를 선택할 때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망사 색상도 한번 선택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과치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오메시 제품의 오프닝이 큰 제품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밑에 보시면 입체감 있고 무수한 품질의 인쇄물을 얻기 위해서는 중메시, 중간 정도 메시의 오프닝이 큰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감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메시 제품의 오프닝이 큰 제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쵸. 입체감만 표현되는 경우. 입체감도 있고 품질이 우수한 것은 중메시 제품의 오프닝이 큰 제품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현을 했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꽤 괜찮게 색상 표현이라든지 입체감 있는 것들을 재현을 했습니다. 오늘 스크린 망사의 선택적으로 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시면 어떻겠다 싶어서 그냥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가 이제 가고요. 하고 저기